저는 이제 음식점 예약을 할 때 주로 구글 맵으로 네. 이제 미국에서 예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내가 예약하기 기능도 있고 줄 서기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약이 지금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 중에 구글이 직접 전화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뭔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구글의 AI를 통해서 그 업장에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대표님이 음식점 주인이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음식점에 네.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AI인지 이 사람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는 거 오늘 저녁 6시에 자리 2명 있습니까? 라고 있어요 없어요 할 거잖아요. 그리고 끊어. 네.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이랑 통화한 줄 알겠죠? 네. 근데 그게 AI였고 나한테는 그걸 전달해 주거든요. 네. 자리가 있대요 없대요 라고 써 있어요. 그 구글 보이스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인건비를 당연히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고평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실적 대비 좀 너무 주가가 좀 높다 이런 얘기. 네. 사실 이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관련된 회사들은 주가가 높은데 네. 실적이 또 팍팍팍 튀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또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PER이 네. 줄어드는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더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인공지능 쪽 뭐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실적이 이제 조만간 막 더 나온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잘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워낙 미국 시장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는 주식들도 관련이 있고 그들과 얘기를 해보면 상장사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정말 우리가 볼 땐 관계 없을 것 같은 예를 들면 뭐 제조업들도 AI 얘기를 엄청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이건 엔비디아와 나머지 아이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네. 빵빵빵 잘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싼 수준은 아니에요. 너무 비싸지 않게 올랐다가 실적이 따라가고 올랐다가 실적이 따라가는 거지 지금 뭐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나머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거든요. 그걸 네. 사다가 서버를 만들고 뭔가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AI를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와야 돼. 그러니까 뭔가 사와야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네. 거죠. 근데 누구나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하니까 엔비디아 칩 가격이 엄청 올랐고 비싸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뭔가 사려고 하는데 그 차가 자꾸 비싸죠.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어.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나만 AI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개발해, 그러니까요. 애플도 개발해, 페이스북 다 개발하니까 내가 돈을 실컷 들여가지고 칩을 사서 개발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고민을 하네. 내 거를 써줘야 되는데 네. 내 것만 써줘야 나의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픈 AI, 챗GPT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메타, 라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도 챗GPT 거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냈고요. 구글도 제미나이라고 다 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써요 그걸. 여기에도 검색해보고 여기에도 네. 물어보고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회사들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이런 회사들이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돈은 썼는데 내 소비자를 잡지 못하니까 또 광고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국면에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AI 시대가 올 거야 라는 이유만으로 엔비디아 주가도 높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의 주가도 다 높은 그런 좀 이상한 그렇죠. 상황인 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고 나면 지하철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상권이 생기잖아요. 상권이 생기면 거기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땅값도 올라가지만 장사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네. 그러면 지하철을 한 번 깔고 도로를 한 번 깔 때는 그거를 개발하는 인프라 회사, 건설 회사가 초반에 돈을 많이 벌죠. 네. 근데 다 깔고 나면 그들은 유지보수 외에는 할 일이 없죠. 그럼 나머지 거기서 유동인구를 이용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시기가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게 개발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뭔가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낼 회사들을 봐야 되고 일단은 네. 그쪽 내에서 어떤 회사가 잘할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대량 언어 모델을 한 게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건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10년 후에 내가 챗GPT를 쓸지 구글의 제미나이를 쓸지 메타의 라마를 쓸지 또는 아예 다른 걸 쓸지 전혀 예상해 보라면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특정 어떤 분야에 있어서 독점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어도비, 네. 포토샵 안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캐드, 네. 오토데스크 캐드를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야는 AI가 있건 아니건을 떠나서 이미 그 유저들을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I를 당장은 개발을 섹시하게 못 하더라도 고객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고객들이랑 관계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거 개발하면 더 쓸 거야? 이거 개발하면 가격 올려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독점성을 올려갈 수 있는 거고 같은 개발비를 들여서 경쟁을 하는 회사들보다는 이 제품 가격,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큰 빅테크보다는 뭔가 카테고리 킬러에 있는 근데 AI를 도입했을 때 뭔가 고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어도비 같은 회사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 매월 구독해서 유저들한테 쓰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을 써요. AI형 구독 모델 가격을 따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맨날 마우스로 힘들게 그렸지? 네. 근데 조금만 그리면 우리가 자동으로 그리게 해줄게. 대신에 요 기능 쓰고 싶으면 한 달에 $10 더 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10를 더 내면 그게 모두 어도비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의 주목을 한다면 앞으로 인프라가 다 깔린 이후에 인공지능 세상에서 돈을 번 회사가 분명히 그 중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공지능은 이제 인건비를 줄여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본인이 하면서 시간을 들이는 것도 인건비니까.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인건비 뭔가 사람을 많이 쓰는 회사들 위주로 보면 될까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그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업종들? 좋죠. 예를 들면은 콜센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친구를 사귀다 보면 정말 미국인들, 백인들, 흑인들도 있지만 이 아시아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너 왜 미국에 왔어? 원래 직업이 뭐야? 라고 하면은 동남아에서 콜센터 하던 사람인 거예요. 인도에서 콜센터 하던 사람인데 뭔가 자꾸 승진을 해가 슈퍼바이저가 돼서 미국으로 초청한 거야. 너 네. 이제 콜센터 대장해. 네. 근데 대장이니까 미국에서 근무해야 돼. 이렇게 돼서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콜센터들이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아까 대변인한테 말씀드렸지만 로스앤젤레스는 그 내니 네. 이 가정부의 연봉이 1억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들을 1억보다 더 줘야 될 건데 그걸 1억보다 더 줘가지고 전화를 받게 하려니 안 되니까 아웃소싱을 외국에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영어 잘하는 필리핀이라든지 인도 이런 쪽에 아웃소싱을 많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AI로 바뀌면 인도 그러니까요. 필리핀에도 안 줘도 되는 거고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제 음식점 예약을 할 때 주로 구글 맵으로 네. 이제 미국에서 예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내가 예약하기 기능도 있고 줄서기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약이 지금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 중에 구글이 직접 전화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뭔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구글의 AI를 통해서 그 업장에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님이 음식점 주인이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네. 음식점에. 네, 뭐 정태익 이탈리안 뭐 파스타집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AI인지는 이 사람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는 거. 오늘 저녁 6시에 자리 2명 있습니까? 라고 있어요, 없어요 할 거잖아요. 그리고 끊어. 네.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이랑 통화한 줄 알겠죠? 네. 근데 그게 AI였고 나한테는 그걸 전달해 주거든요. 네. 자리가 있대요, 없대요. 라고 써 있어요. 그 구글 보이스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인건비를 당연히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서비스는 이제 그 업장에 예약 시스템이 전혀 없는 곳. 네, 이런 곳들도 구글이랑 이제 계약만 하는 거죠. 다 예약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건비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전기세 정도만으로도 이제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게 이제 혁명일 건데 네. 아직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유의미한 매출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막 다들 경쟁하고 있을 때는 얘네들한테 다 파는 엔비디아를 좀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탑2, 탑3 정도로 이제 줄어들 때는 엔비디아를 좀 팔아야 되겠네요. 네네. 이제 맞아요. 인프라 다 깔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좀 엔비디아를 그래도 좀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모멘텀 투자자들의 경우 네. 그리고 엔비디아를 어떤 실적만 본다면 내가 엔비디아 사장이나 직원이라면 엔비디아는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이 남았고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미 뭐 실적 발표에서 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네 주문량 자체가 지금 몇 년치가 쌓여 있다. 그 얘기는 그 몇 년 동안에는 사실 거기에 임직원이나 사장님은 하호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얘기. 다만 이제 주식적으로는 그게 반영을 해서 PER이 높은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잘 될 거냐 뭐 기술이 더 개발될 거냐 경쟁자가 생길 거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IT의 그런 하드웨어 전문가는 아니라서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하드웨어 쪽은 진짜 뭐 경쟁자가 지금 뭐 없다고들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일한 공장인데 그렇다고 뭐 여기를 뭐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지금 그렇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얘들이 비싸게 팔아도 사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년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로 이제 좀 자율주행 이런 것도 좀 꼽으셨는데 네. 아직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렇게 막
확 와닿지는 않고 네. 그냥 잘 뭐 차선 지키고 가네 이 정도지만 네. 사실 미국은 아니잖아요. 네, 미국은 미국은 전혀 지금 아니죠. 뭐 테슬라 해서 지금 뭐 아주 엄청 혁신적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경험도 해보셨다고요? 네, 지금 제가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테슬라의 FSD를 쓸 수 없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네, 법적으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테슬라도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슬라를 가진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테슬라를 갖고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에 구매를 하려면 8,000불, 상당히 큰 돈이죠. 네. 또는 매월 100불을 결제해야 돼. 구독으로 100불을 결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넷플릭스 해봐야 몇만 원 내는 거잖아요. 네. 그거 다 결제해봐야 얼마 안 하는데 내가 자율주행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4만 원 매달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높은 구독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 FSD를 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그 테슬라 얘기는 한국 사람인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테슬라를 사서 구독하고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잘 돼요? 뭐 자율주행 괜찮아요? 네. 위험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미 얘는 거의 완성형이거든요. 네. 근데 뭐 위험하냐, 잘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그런 그렇죠.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자마자 테슬라를 사서 지금 6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 구간 중에 상당한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저도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앉아는 있는데 손에 막 땀이 찔찔 나요. 얘가 정말 저기 앞에 차간 거리를 보고 있는 건가? 이제 속도를 줄일 때가 됐는데 막 겁이 나는 네. 상황이었고 뭔가 비보 좌회전 한다라든지 끼어들 때는 제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6개월 후에 손을 아예 안 대도 되는 상황이고요. 주차장은 인터넷이 안 되고 맵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데 주차장을 나와서부터는 저는 운전을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안전하냐 뭐 잘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만의 얘기긴 하지만 현재는 이게 상당히 큰 변혁일 것 같고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제 한국 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스튜디오까지 한 10분이면 오거든요. 네. 저희 집에서.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게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아, 그 정도로. 근데 사람은 한번 불편한 데서 편한 데로 가면 다시 불편한 데 못 가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한국으로 오면 어쩔 수 없이 테슬라가 없으니까 FSD가 안 되니까 못 쓰고 다른 차를 타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미국 사람이고 만약에 FSD를 한번 썼다면 계속해서 구독할 확률이 높고요. 근데 이게 주식적으로도 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있는데 원래 예전에 자율주행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라이다를 써야 되니 네. 뭐 레이다를 써야 되니 또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만 하거든요. 사람의 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완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타볼 수 있는 게 웨이모라고 하는 구글의 무인 택시를 탈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버랑 똑같아요. 저는 그것도 타보고 테슬라도 운전하고 해서 타는데 똑같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글의 자동차 웨이모 자동차를 보면 정말로 미래에서 온 것처럼 생겼어요. 가지가지 달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자동차긴 한데 기계가 많이 달려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근데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처럼 생겼거든요. 네. 그 얘기는 원가 차이가 크게 나는 거고. 그러겠죠. 라이다가 몇 천만 원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를 사는데 라이다가 달려서 조금 더 안전하긴 하지만 몇 천만 원이 더 비싸. 근데 기술력이 거의 똑같아지면 그 차를 살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비전을 카메라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자율주행차를 만약에 완성을 해버리면 테슬라가 그러면 아주 다른 시기가 오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지금 그 풀 SD라고 말하는 이제 뭐 완전 자율주행 이거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는 뭐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준. 그게 한 가지 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한 가지 까먹었던 건데 그걸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누구나. 미국 친구들도 테슬라를 타는데 FS를 안 쓰는 친구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왜 안 써? 그랬더니 무섭대. 또는 왜 안 써? 돈이 비싸대. 야 근데 정말 편하거든. 한번 써봐. 정말? 정말? 근데 한번 쓰고 나면 야 진짜네. 이거 이렇게 잘할지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얘기 중에 재밌는 게 제가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휴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총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5박 6일 동안 1600km를 운전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기술적으로 실제로 운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감독관인 거죠. 운전 면허
면허 시험 감독관 있잖아요. 그런 건데 초보 운전의 감독관은 무서우시겠죠? 네. 근데 초보 운전하는 사람보다 훨씬 얘가 잘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타고 이제 다니는데 이 미국 사람들 스몰 토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호텔에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도 말을 막 시켜요. 네. 그냥 입실만 시켜주면 좋겠는데 뭐 어디서 왔어? 너 며칠 일정으로 왔어? 막 그런 얘기 네.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왔고 그래? 그럼 비행기에서 왔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나 차 타고 왔어. 그랬더니 거기까지 한 뭐 700~800km 된단 말이에요. 야 너무 힘들었겠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테슬라를 타고 왔다고 해도 그 FSD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직 안 쓰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겠죠. 테슬라를 운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주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테슬라라고 하는 주식이 훌륭한 자동차도 만들어, 로봇도 만들어, 뭐 전기 충전기도 만들어, 뭐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 얘네가 이걸 한다는 건 아는데 저처럼 이거 진짜 안전한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적거든요. 그 얘기는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잠재한 주식의 가치가 이 정도는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보다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극단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떤 그렇죠. 나의 이 생명을 누군가 그것도 이제 기계한테 맡긴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타는 뭐 점유율도 어쨌든 뭐 좀 적을 것이고 거기서도 이걸 하는 건 더 적은데. 네.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도 좋다고 말해봐야 난 모르겠다. 탈 때까지는 몰라요.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타 보면 확실하다. 이건 뭐 저보다는 안전합니다. 왜냐면 저는 눈이 두 개잖아요. 네. 그리고 앞만 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험을 많이 하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작은 지선에서 본선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서 우회전 끼어들게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나오는 걸 못 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어차피 FSD를 켜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다가 우회전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또 왜 멈춰? 이것도 정신 못 차리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다 보면 내가 못 본 사각지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저보다는 안전하게 한다. 저보다 운전을 잘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한 게 너무너무 크게 와닿은 게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독제도 이제 만드는 것이 네. 어찌 보면 이제 경험을 좀 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번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끊지 않으실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 깔아놓은 인프라라고 생각하면 자동차를 많이 팔아놨는데 네. 구독제로 간다는 순간 사실 이거는 그냥 추가 수익이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테슬라나 어떤 이런 거 주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어떤 뭐 더 점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제 차가 이제 중고차예요. 네. 2018년식입니다. 네, 꽤 오래된 차죠. 그렇죠. 거의 10만 킬로 다 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최신의 FSD 버전을 하자면 12.5.4.3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적용을 저는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 사면 뭐 몇 점 몇 가지는 그렇죠. 뭐 갤럭시 네. 뭐 20까지는 지원해준다, 네. 뭐 안 해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4년 5년 되면 안 해주려고 그렇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미 6년 7년 된 차인데 이 FSD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차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많은 부분이 이 자동차를 몇 대 팔까? 네. 전기차를 잘 만들까?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어떤 식의 미래를 꿈꾸고 있냐면 이 FSD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테슬라에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예를 들면 현대차나 폭스바겐, 도요타에도 그러니까요.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는 이미 개발이 된 거고 더 이상 개발을 하거나 판매하는데 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대수, 운행하는 차량의 대수보다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 훨씬 많잖아요. 몇백 명 많잖아요. 그런 쪽에 적용하게 되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정말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잖아요. 네. 이 FSD가. 네. 그게 규제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 구글맵 안 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지도 정보 같은 거를 테슬라에게 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안 하는 거고 또는 현기차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들어와서 FSD를 다 깔아버리면 네. 내가 아직 그 기술력은 못 됐다고 치면 점유율이 확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쉽게 벌어야 되는데 그 시장을 놓치니까 아마 로비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위험해, 외국차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네 기술력이 올라올 때까지 그걸 막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럴 텐데 그런 분야가 사실은 테슬라 주가에는 아마 병목으로 작용을 할 거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에 이제 곧 FSD가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확인된 정보는 아닌 것 같은데 테슬라가 아닌 다른 브랜드사에도 FSD 적용을 지금 개발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저는 먼 미래에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구독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말대로만 된다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네. 대박. 어찌 보면은 그냥 모든 약간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할 수도 있죠.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죠. PC는 다 다른 거고. 건데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윈도우랑 네. 워드, 엑셀은 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돈 내잖아요. 자동차를 안 타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 갑자기 또 관심이 또 생깁니다. 네. 꼭 미국에 오셔가지고 네. 타보실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테슬라를 타는데 저는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어리버리해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완전 다르더라고요. 소프트웨어가 네. 완전 다르고 우리나라는 그냥 안 풀어주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부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는 그래도 좀 이제 와닿는데 뭐 어쨌든 미국이 지금 뭐 IT 뭐 인공지능 이런 거에 뭐 가장 뭐 선두주자니까 네. 우리가 아직은 좀 겪지 못했다? 아니면 아직 잘 좀 생소한데 여기 이거 대단한데 뭐 이런 네. 거 좀 또 다른 트렌드 있을까요?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대단합니다. IT 소프트웨어는 훨씬 대단하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해외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는 잘 돼 있는데 미국은 안 돼 있는 건 뭘까? 또는 우리나라는 잘 돼 있는데 일본은 안 돼 있는 건 뭘까? 이런 식으로 찾으면 그 나라도 결과적으로는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런 문화가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활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는 타임머신형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미 편하게 쓰고 있는데 네. 얘네들 아직 모르는 거. 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여행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미국에 식당을 반드시 가게 될 텐데 식당에서 계산하는 방법, 주문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랑은 완전 다르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데까지 20분이면 컷 가능하죠. 네, 사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적으면 3, 40분. 보통 정찬을 먹으러 들어가면 2시간 식사 시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점심시간에 약속을 안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네. 저녁만 약속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팁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들어가면서 사장님 제육볶음이요 하면 앉을 때쯤 나오고 네. 먹으면서 카운터에서 긁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이제 기다려야 되죠. 자리 잡아줄 때까지. 네. 그러면 자리 잡아주면 앉아요. 그러면 이제 물 한 잔 주면서 음료 뭐 하시겠습니까 하고 주문하는 동안 나갔다 또 오죠, 웨이터가. 그럼 갔다 오면은 뭐 메뉴 결정하셨습니까 하고 다 먹었어요. 네. 그럼 다시 와가지고 계산서 주세요 하면 계산서 가져오죠. 네. 그럼 카드 주면 카드 가져가다가 다시 확인하면 팁 주고 나. 네. 그러니까 먹는 시간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되게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팁이 좋아서 할까? 아니에요. 팁에 대한 반발이 정말 심합니다. 그리고 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먹은 거에 10%, 내가 네. 먹은 거에 20%뭐 이렇게 추가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물가가 오르면 팁도 자연히 오른 거예요. 그러네요. 퍼센트니까. 근데 문제는 퍼센트도 올라요. 더 지금은 올랐어요? 기본이 20%예요. 네. 옛날엔 15%였으니까 가격도 올랐는데 퍼센트도 올라버리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계산도 하는 거 오래 기다려 돈도 많이 내야 되게 싫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들을 줄여주는 게 우리나라에선 이미 너무 당연한 건데 모바일 포스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요. 네. 원래는 이 카드를 그냥 놓으면 그 네. 카드를 들고 가서 거기서 긁어가지고 영수증을 이렇게 가져오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한 두세 집 중에 한 집 정도는 이 모바일 포스기를 들고 와서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저 계산할게요 라고 하면 모바일 포스기 들고 온단 말이죠. 그럼 거기 바로 찍혀 있어요. 확인하고 카드 주면 결제하고 팁 버튼 누르고 그럼 그대로 끝나버려요. 영수증 주고. 네. 한 번만 오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계산해 주세요. 그다음에 카드 주고 다시 한 팁 주고 이렇게 네. 3번 해야 되는데 그게 2단계 한 단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사실 상당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미국에. 미국 회사인가요? 한국 미국 회사인가요? 회사요. 미국 회사. 미국의 상장사들. 네. 미국의 상장사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다. 네. 우리가 미국 사람이지만 이 계산하는 문화 너무 짜증나고 이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그들도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늦지만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들도 네. 왔다 갔다 하기 귀찮잖아요. 웨이터들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팁을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팁을 똑같이 또 받습니다. 거기서 네. 이렇게 버튼 20% 누르든지 18% 눌러야 네,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어차피 팁은 낸다라고 했을 때는 계산이라도 빨라지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들은 저희 회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메가 트렌드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제가 세 집 중에 한두 집이라고 했는데 이건 로스앤젤레스 시내니까 그런 거고 좀 시골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적을 거고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의 수는 미국에서 늘어나지 않겠지만 이런 모바일 포스기를 도입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니까 이런 시장이 커질 것 같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다 보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활하는 부분에서 주식을 찾을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모바일 포스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너무 구식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구식이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거 앞에 가자마자 띡띡띡 누르고 바로 결제까지 그렇죠, 해버리고. 그렇죠. 요즘엔 아예 그냥 테이블에 있죠. 다 달려 있어서 주문하고 결제하면 끝인데. 전혀 없습니다. 그 네. 기계는. 그러면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지금 미국에 한 방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도로 안 깔고 바로 비행기 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는 뭐 없나요? 뭐 오히려 뭐 지금 뭐 한국 기업들을 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그러기에는 아직 1단계도 안 갔기 때문에 네. 모바일 포스기 되는 것도 쉽지 않다 지금. 네. 그런 분위기인가요? 저는 그 시장이 아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경쟁이 치열한가요? 3개 업체 정도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세 개. 아주 치열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 하는 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포스를 하는 업체들은 많은데 이 모바일 포스기를 개발한 회사가 별로 없고 이제는 그 개발한 회사들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음식점 사장님들이 어떻게 개업하느냐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해봤더니 일단 자기가 업종 생각하고 메뉴 개발한 다음에 업장 만들면 그다음 포스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스기는 그 3개 중에 그냥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단순히 다돼 있어요. 걔네들 세 개를 다 사놔도 네. 뭐 앞으로 어떤 성장성이 되게 네. 좋다. 그리고 아마 그 기업들이 또 아마 더 다음 단계를 또 준비를 하고 있겠죠. 계속.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기업들 중에 한 기업은 음식점만 하는 게 아니라 식료품점 이런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모바일 포스기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계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식자재 재고 관리라든지 또는 예약 시스템 또는 거기도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처럼 우버이츠나 이 도어대시 같은 배달 많이 네. 하거든요. 네. 그럼 배달 앱이랑 또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게 하나의 시스템화되는 그것도 또 플랫폼으로 네 그렇게 있는. 가고 있어서 네. 저는 확장성이 꽤 있는 분야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도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상장사인가요? 네, 상장사 대부분 상장사고요. 네. 그러니까 뭐 투자는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좀 찾아보면. 네. 네, 오늘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참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이제 미국에서 실제 또 이제 현지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이제 좀 새로운 얘기들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투자계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테슬라의 풀 SD가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게 충격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안 왔었는데 네. 좀 그런 것들도 좀 감도 오는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